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강윤구입니다. 자, 오늘은 사전공략법 커리큘럼 OT를 진행할 건데, 자, 너네가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대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안내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너네 인생이 걸린 수능을 준비하는 거잖아. 특히나 2027 수능은 형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이야. 너네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지? 거의 대다수의 수험생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냥 개념을 공부한다. 뭐 강의 보겠죠. 뭐 실전 개념 공부한다. 강의 보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 안에 무언가가 작동해서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출 풀고 뭐 엔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막 그래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하다 보면 되겠지 정도의 마인드잖아. 어떻게 우리가 그 정도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당연히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면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 맞는 행동들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이렇게 공부하고 의대 간 사람도 있고 수학 100점 맞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이 얘기 한번 해줄게. 옛날에 선동열 아저씨가 있었어요. 응? 이 사람이 야구를 엄청 잘했어. 투수인데 말도 안 돼. 통산 방어율이 1점대야.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그죠? 근데 이분 어떻게 훈련했어요? 80년대야. 당연히 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훈련했겠어요. 아니지. 그냥 열심히 했지 뭐. 그죠? 아, 공을 열심히 던진다. 그러면 너네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공을 열심히 던졌더니 이런 기록이 나왔어. 아, 이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고 이게 정답이다.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다 이렇게 훈련하겠네요. 그죠? 메이저 리거도 다 이렇게 훈련하겠네. 아니라는 거 너네도 알잖아. 몇몇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재능빨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수능은 40만 명이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면 다 보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 대국밥 좋은 애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1000명, 2000명 정도는 그냥 대국밥만 가지고도 수학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개차반으로 해서 성적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상위권 친구 중에 또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나는 문제 많이 풀다 보니까 성적 나오고 있는데 뭐 바꿀 필요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오타니가 재능이 넘친다고 대충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본인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본인이 재능이 넘치면은 더 욕심날걸? 더 욕심나니까 더 빛나게 하려고 더 좋은 방식들을 찾을걸? 그러니까 오타니가 그렇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너가 만약에 진짜 재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응?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난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너네가 실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막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 너네가 재능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더 빛나기 위해서는 그냥 막 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게 맞겠지. 인간이라면 너네가 진짜 합리성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정말 수많은 수험생들, 사실 거의 다죠.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라.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말만 하잖아. 그냥 열심히 해라. 한 문제 가지고 열심히 고민해 봐라. 너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강사들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 80년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야. 왜? 이 사람들도 맨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선동열 봐라.
공 던지다 보면은 저렇게 된다. 100개 던져라. 안 돼? 200개 던져. 안 돼? 300개씩 던져. 너 노력이 부족한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지금도. 이땐 얼마나 심했겠어. 그리고 이제 정작 그렇게 공 열심히 던지다가 어깨 아작나면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끝내는 그 지도자들. 지금 수학 강사들하고 똑같지 않아? 수학 강사들 풀어라. 열심히 풀어라. 해라. 근데 열심히 풀었는데 안 했어? 너 기출문제만 풀지 않았어? 엔제 안 푼 거 아니야? 이거 봐. 너 엔제 안 풀어서 그래. 너 엔제 풀었어? 너 모의고사 풀었어? 안 풀어서 그래. 너 모의고사 몇 개 풀었어? 20개 풀었어? 야, 공부 잘하는 친구 막 200개씩 풀어. 그냥 계속 그러다가 삼수하고 사수하고 결국에 실패하고 나면은 이것 봐.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수학 강사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야. 너네는 그런 대우 받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 남들이 다 바보처럼 공부한다고 해서 나도 바보가 될 필요가 없어. 물론 너네가 다수에 포함되는 걸 마음 편해한다는 거 나도 알아. 그죠?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그 다수가 바보라면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너네 꼭 명심할 게 있어. 이거는 인생 살아갈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 다수는 실패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야. 너네가 다수에 편승하는 순간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현격히 올라간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상한 생각으로 수능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시험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일단 그냥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에선 벗어나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행동이야, 행동, 수단.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 너네가 무언가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목적부터 생각하셔야 돼. 그죠? 그러면 너네가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 그 시험 준비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럼 뭐가 있겠어? 필요한 게 있겠지. 필요한 게 무엇일까?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너네가 그 필요한 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과정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너네가 그 과정에 맞춰서 단계별로 진행해야겠지.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필요하다면 그때 문제를 수단으로 쓰는 거야. 우리는 그런 합리성을 갖추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야, 너네 수능 잘 보고 싶잖아, 그지? 그게 목표긴 한데 수능을 잘 보려면 그러면 우리가 공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목적을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 문제를 잘 풀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고 대학 갈 수 있는 거니까, 그지? 우리의 목표는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야. 이 정도는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너네가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그죠? 우리가 합리성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한 게 무엇일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개념을 잘 갖추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전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야. 야, 너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킬러 문제 하나 던져준다 생각해봐. 그리고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 그럼 너네 지식은 다 알고 있다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킬러 문제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춰요. 너네 뭘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틀리는 거죠. 아니면 제가 또 더 쉽게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야, 너네 요리한다고 생각해봐. 너네 김치 알죠? 알지 뭐. 고춧가루 알죠? 소금도 알고, 뭐 간장도 알고, 뭐 마늘도 알고 다 알잖아. 다 알아. 김치찌개 맛있게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냐고. 너네가 요리 해본 적이 없으면은 다 알지. 다 아는데 맛있게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또 이것도 물어볼게. 그러면 너네가 김치찌개 맛있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물론 지식이 있으면 좋죠. 근데 너네가 김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김치찌개를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
너네가 뭐 김치의 역사, 김치 생산 과정, 제조 비법 뭐 이런 거 몰라가지고 김치찌개 맛있게 못 만드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뭐 김치의 역사까지 굳이 알 필요 없잖아. 너네 고춧가루의 역사 뭐 이런 거 몰라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못 만드는 거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지식을 계속 판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너네가 개념을 계속 판다고 해서 지식을 계속 탐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냥 적정선으로 알면 돼. 그리고 애초에 너네 교과서 봤어? 제가 진짜 깜짝 놀라는 건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안 봐. 수능을 잘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과서의 생각을 보려고 하지 않아. 야, 너네 교과서 보면 교과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바로 수학부터 나와가지고 막 수학적인 얘기들이 막 적혀 있어요? 아니야. 일단 철수하고 영희가 나와. 그 다음에 우리 좆됐다. 지금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지? 막 하면서 이제 문제 상황을 인식해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이 간단하게 소개돼 있어. 제가 왜 수학적 지식이 소개돼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생각해봐. 너네 수학 1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너네 지수함수의 개형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냥 점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로그함수 개형 어떻게 그려? 점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딱 이 정도 아니야? 이게 수학이야? 삼각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냥 찍다 보니까 연결하면 그렇게 나오더라. 그 정도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 애초에 교육과정이 너무나 축소가 되어서 우리가 뭔가 수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뭔 놈의 개념이요. 개념은 그냥 수학적 사실 정도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어때요? 그렇게 수학적 사실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이용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롱 하고 이제 해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연습해 보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돼 있어. 애초에 교과서조차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간단히 소개되는 정도로 끝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교과 개념이라고 하는 건 수학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해요. 정의적으로나 설명적으로나 그냥 고등학생 정도가 받아들이기 좋게끔 가공된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학이라고 부르기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는 수학적 지식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우리가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니, 이건 좀 잘못된 말이고요. 우리가 수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너네 수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은 진짜 수학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냥 막 증명하고 막 이런 것만 수학이라고 착각해서 발생하는 이벤트야. 그건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 수학적 사실을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수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 이름 하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겠죠. 근데 너네가 자꾸 착각한다. 그냥 이 지식만 내가 잘 알면 문제는 저절로 풀릴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한다. 우리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 그죠? 그럼 이건 그냥 수단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적정선으로만 알면 돼요. 강사들이 헛소리하는 거 듣지 말란 말이야. 너네가 실제로 경험하잖아. 아니, 너네 공식 충분히 공부하고 개념 공부 충분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 경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본인이 분명히 경험해 놓고서 왜 이상한 생각하냐는 거야. 강사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돼. 수학 강사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없어. 응? 없어. 그래서 너네한테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문제가 안 풀린다고? 그러면 너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개념 공부해야 돼. 무슨 개소리야. 요리 못 만들면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이거 공부하는 게 정상이야?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면 정말 최정상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정말 최정상, 막 진짜 막 전 세계 최고의 셰프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재료의 극한까지 막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애저녁에 어떻게 만드는지조차 몰라. 그쵸?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너네가 뭐부터 배우는 게 순서가 맞아?
당연히 어떻게 사용할까? 그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순서가 맞고요. 너네가 진짜 완전 생초보가 아닌 한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생초보는 일단 개념부터 배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너네가 개념은 알고 있어. 공식도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리 배운다 하면 일반인들이 어디부터 시작해? 저기부터 시작하잖아. 요리학원 가면 너네가 김치가 뭔지 고춧가루가 뭔지 이거 배워? 소금이 뭔지 이거 배워? 이 정도의 개념은 숙지가 돼 있다고 다들 생각하잖아.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아니까. 그치? 간장이 뭔지 이런 거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리 배우러 가면 뭐부터 가르쳐줘요? 김치찌개부터 가르쳐주진 않아. 일단은 써는 것부터. 그죠? 그 다음에 굽는 것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린다.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정들부터 저희가 배우는 거죠. 즉, 기본적인 사용 규칙을 배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썰고 하고 싶은 대로 막 구우면 괴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합리적인 사용에 대해서 먼저 배우잖아. 그러니까 수학도 그게 필요한 거야.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개별 문제 하나하나 푸는 거? 그거 초보자한테 별로 도움 안 돼. 중급자한테 별로 도움 안 돼. 응? 우리 초보자나 중급자, 뭐 수학으로 따지면은 2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그 개별 문제 하나를 완성도 있게 문제 푸는 거 구경하는 것보다 공통된 사용 방식을 너네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자, 우리 수학 배우잖아. 뭐 배우니? 일단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배워?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너네가 배우는 거 일단 함수가 거의 대다수야. 그 다음에 그 함수에서 파생되는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부정해? 너네가 배우는 교과서의 8알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배우는 거야. 야, 그러면 당연히 너네가 뭐부터 공부하는 게 맞아. 물론 개별 문제 푸는 거 중요하겠지만 너네 함수 어떻게 사용하니? 방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항등식 사용 방식 굉장히 많거든요. 너네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너네가 기본적으로 재료를 어떻게 써는지, 어떻게 굽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 아무것도 습득이 안 된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막 진짜 고급진 요리 만들래. 그럼 당연히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죠.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네가 이런 개별적인 사용 방식을 모르는 채로 개별 문제 하나씩 하나씩 보잖아요? 그 개별 문제가 자기께 될 수 있겠어요? 자기께 안 돼요. 제가 축구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야, 너네 축구 배운다 생각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정상이야? 그냥 공 던져준 다음에 바로 그냥 경기 뛰게 하는 게 좋은 공부야? 좋은 훈련이야? 아니잖아. 저희가 당연히 드리블 따로 좀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패스도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리킥 같은 것도 연습도 하고 슈팅도 연습도 하고 나눠서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훈련하죠. 우리가 이럴 땐 드리블, 드리블은 이렇게, 이럴 때는 패스, 패스는 이렇게, 이럴 때는 슈팅, 슈팅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이런 과정 자체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그것에 대해서 방법도 배워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걸 다 합쳐가지고 실전 가는 거죠. 응? 그 다음에 그 실전에서 이런 부분들 인식하면서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거 있으면은 따로 또 빼가지고 훈련하고. 그래서 프로들이 어때요? 야, 프로들이 그냥 경기만 뛰냐? 아니잖아.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쪼개서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가고 실전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따로 훈련할 때 메우고 그 다음에 또 실전 뛰고 이러면서 공부하지 이러면서 훈련하지 누가 그냥 이것만 해? 그렇게 개별적인 문제풀이 개별적인 실전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거야. 우리가 어쨌든 근본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너네가 일단은 요소를 나눈 다음에 그 요소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너네는 저런 요소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도 안 배웠어.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제가 잘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싶어도 적당하게 피드백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어때요? 그냥 문제를 풀어도 공부에 충만감이 없지. 그냥 겉도는 것 같잖아. 내가 이거 계속 푼다고 해서 과연 실력이 오를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의문감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가 재미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너네 반복되고 있는 것 뿐이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우리가 큰 구성 요소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 인식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게 어떤 공부에서나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거다. 너네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요리도 마찬가지야. 그죠? 요리도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손질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굽고 삶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인식이 돼야 그래야 너네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 준비가 된 거지. 그냥 김치찌개 만들어봐.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문제 하나 풀어봐. 이게 뭐야. 그냥 문제 하나 깊이 있게 생각하면 뭐 어쩌라고요. 뭔지도 모르는데 인식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버렸기 때문에 수학의 발전이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하느라 다른 과목 못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성적 향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너네가 해결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너네 뭐 배울 때는 이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활용 공부하고 있잖아. 활용 공부할 때는 얘가 핵심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구성 요소 인식하고 사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너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조기 축구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축구 많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 실력이 프로만큼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게임만 많이 하잖아. 실전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구성 요소 인식도 안 되고 본인이 부족한 게 뭔지도 모르고 개선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똑같은 거야. Like you. 당신처럼. 응? 근데 프로들 어때요? 프로들은 이런 걸 깔고 그 다음에 실전 뛰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부족한 거 메우고 그러니까 어때?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지. 그러니까 너네도 마찬가지야. 이게 잘 돼 있으면 실력은 향상될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이걸 너네가 일단 아예 안 배웠잖아. 모르잖아. 배워야지. 사전공략법 커리큘럼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강사 커리큘럼과 확연히 달라. 알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학습해야겠구나. 너네도 그 필요성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때요? 우리가 이런 것도 맞긴 맞아요. 이렇게 함수, 방정식, 항등식, 도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구성요소 인식하고 사용하는 거 배운다고 해서 한 번에 또 조합이 잘 되는 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나눠서 연습은 해도 어쨌든 실전에서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지 실력으로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연결에 대해서도 공부해야죠. 흐름을 너네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순서대로 사용할 건지 그 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을 때 그때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이런 게 될까? 물론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렴풋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감사하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어렴풋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분명히 어때요? 다르죠. 그죠? 너네가 재능이 없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재능이 있어도 우리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구축해야 되는 것들이야. 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잖아. 그냥 지식에서 바로 문제로 가잖아. 그래서 수능 준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야.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문제 잘 풀고 싶다. 그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너네가 이런 거 이제 필요성까지 인식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걸 이제 그러면 구현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까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과정을 밟아 나가면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지식부터 한번 얘기할게. 자, 이 친구는 중요도가 낮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실전 개념은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너네 자꾸 강사들이 생각이 좀 부족하니까 이거 가르칠 생각은 못하고 지식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이거 가르치잖아. 그래서 너네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너네 축구 규칙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축구 잘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물론 이해도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근데 이것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축구 실력이 향상되는 거는 아니야. 요리도 재료만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실전 개념은 적당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대신에 교과 개념은 너네가 잘 공부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이 지식의 선에 대해서 한번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념도 종류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논리가 필요한 개념 공부가 있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 공부가 있을 거야. 너네 지수함수 개형 왜 물어보면 곤란하죠. 왜냐면 애초에 교과서에 원리가 안 적혀 있어. 그리고 저희가 미적분을 배워야 원리도 배우는 건데 미적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역에 그냥 그렇게 소개된 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게 또 뭐가 있어? 수학 2에 극한의 연산 성질도 그렇죠. 수렴하면 저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쪼갤 수 있는데 그것도 증명하지 않아. 그냥 받아들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신에 연속, 미분정의, 적분 이런 거는 논리가 중요하니까 그 일련의 논리를 공부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딱딱 공부할 거에 맞춰서 알맞은 자세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 즉 선생님이 그런 거를 좀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할 거야.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거에 집중하자. 이거는 논리가 필요하니까 논리를 제대로 공부하자.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너네가 그걸 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개념을 공부할 때 글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문장만 보면서 막 이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너네 개념 공부할 때 뭐가 진짜 중요해? 그렇습니다. 기본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초보자 단계에서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고 그냥 글만 봐. 글만 보니까 어때요? 뭔가 겉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 수학원, 수학2 선택 배우는 거 족도 없거든요. 근데 너네가 왜 개념이 어렵다고 착각하냐? 자꾸 글만 보니까 그렇지. 그걸 사용해 봐야 돼. 그래야지 너네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계인이 찾아와서 스마트폰 보여주더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달래. 그러면 너네가 당연히 기본적인 사용 방식 말로 설명해 주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가 써봐야 돼요. 그래야지 친숙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 배울 때는 친숙이 더 중요한 거고요. 친숙해지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너네가 이게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또 예시 들어볼까? 너네 2는 MC제곱 많이 보죠? 친숙하죠? 그래서 왠지 아는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이거를 안다는 건 되게 힘든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너네가 어쨌든 친숙하니까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친숙화 과정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낯선 걸 공부할 때는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문제만 푼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라며요. 또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거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문제만 푼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뇌 빼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왜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목적의식이 있어야 그 수단이 빛나는 거죠. 문제는 수단이야. 목적을 가지고 너네가 그 수단을 썼을 때 결과가 돌아오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행위만 반복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너네가 이 정도는 알고 기본 문제를 풀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만 푼다 할 때 그 문제는 통칭이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 문제야. 문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고
문제를 푼다는 것도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자, 제가 일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제는 기본 유형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난도가 있지만 자주 나오는 필수 유형 문제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별력이 있는 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세 종류가 있어. 자, 근데 너네가 이때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건 쉬운 문제야. 기본 유형과 필수 유형은 문제를 좀 풀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건 뭘 배우든 마찬가지야. 야, 너네 야구 선수가 프로가 된 다음에 막 20시간씩 훈련하지 않잖아. 막 12시간씩 훈련하진 않아. 그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훈련해요. 막 배트 500번씩 돌리고 1000번씩 돌리고 막 그래. 근데 프로 돼서는 그렇게 안 해. 그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거든. 이미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사람은 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질이 더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너네 초보자 단계에서는 문제가 중요해. 기본 문제 이런 거는 양적으로 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는 문제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문제 하루에 10개만 풀어도 충분해요. 충분히 공부가 돼. 너네 잘 생각하란 말이야. 그냥 문제를 푼다? 이거 하나로 수능을 퉁칠 수 있다? 그렇게 수능이 쉬워 보여? 그렇지 않다는 거야, 친구들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상황을 살펴봐야 그래야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그냥 문제를 푼다.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뭘 결과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꼭 명심하자. 알겠죠? 아, 기본 문제는 어느 정도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말씀도 드려볼게. 그럼 너네가 초보자에서 머무르는 게 왜 그렇겠어요? 보통 이거 안 해서 그래요. 너네 초보자들 잘 들어. 그냥 문제 풀다 틀리면은 나 개념이 부족한가 봐 하고 또 이거 공부하잖아. 너네가 사용해 보지 않고 계속 그냥 수업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친구도 봤어요. 1년에 강사만 8번 바꾸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그게. 너네가 지금 그 설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봤으면은 이거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럼 제가 당연히 커리큘럼적으로 이걸 잘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준비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구성요소 인식하고 사용 방식을 너네가 공부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4종 공략법 커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개념 배우는 거야. 뭐 저도 다른 강사들과 유사하게 전달하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차별점은 있다. 제가 선은 정확하게 지켜줄 거니까 그런 차별점 너네가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또 기본 문제 제가 특별히 더 많이 준비해 드리니까 잘 훈련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강윤구만의 강점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저만 가르치는 거예요. 저만. 수학 강사들 중에 나만 가르친다. 물론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아닌데요. 다른 선생님도 문제마다 녹여서 은은하게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험생 대다수는 그렇게 은은하게 얘기해 주면은 기억도 못해요. 한 줄도 몰라. 대놓고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그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회계사 준비할 때 강사가 대놓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알지. 은은하게 알려주면 나도 몰라. 초보자 입장에서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걸 정말 체계적으로 이쁘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윤구만의 고유한 커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런 걸 또 너네가 한 번에 딱 다 배우면은 너무 어렵잖아. 천천히 익힐 수 있게끔 아주 이쁘게 구조화가 돼 있어. 설계가 돼 있으니까 커리를 쭉 따라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제 수업을 들어야 돼. 왜냐면 이걸 혼자 할 수 있다? 그게 되면 참 좋을 텐데 혼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네가 10몇 년 동안 다른 강사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냥 이게 수학 공부에 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를 감도 못 잡아요. 그렇지 않아? 야, 너네 수학 문제를 푼다는 흐름이 뭔데?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네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 조건만 보잖아요. 그렇게 조건만 보면서 수학 문제 푸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너네가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받아야 돼.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생각의 교정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와 함께 하는 거고요. 당연히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 여기는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문제 풀어보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야? 아니잖아.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실력을 향상시키는 단계야. 근데 뭘 네가 또 문제를 풀어. 자꾸 그렇게 잘못된 생각 반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교정하는 게 더 힘들어져. 검은 바탕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흰 도화지로 와. 그래야지 제가 올바른 생각을 주입하기가 더 편하거든. 예습할 생각하지 말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 거야. 그렇게 너네가 생각의 교정 쭉 밟아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너네가 그렇게 교정된 생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걸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 또 따로 필요하겠죠. 내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당연히 강윤구 커리에는 그런 게 준비가 돼 있겠다, 안 돼 있겠다? 돼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 교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정한 거 이제 확인해 보고 거기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교정 받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능력들을 다 갖추게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부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끝날 수 있다는 걸 너네가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해야지 너네처럼 그냥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면 그럼 수학에 도대체 얼만큼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야? 끝이 없지. 그렇게 무한정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 버리니까 수학만 하다가 국어는 하지도 못하고 탐구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능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역 친구들은 특히나 잘 들어. 우리 현역 친구들 저렇게 이상하게 공부하면 국탐 공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국탐 3등급 결정돼 있는 거야. 그걸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요. 수학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 수학에서 시간을 아껴야 돼. 왜냐면 국어 수학 탐구보다 국어 탐구보다 수학이 더 쉽거든. 실제적인 객관적인 난이도를 말하는 거야. 국탐이 더 어려워. 수학이 더 쉬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에 제일 적은 시간을 쏟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적은 시간을 쏟으려고 너네가 생각해야 국탐도 빛날 수 있는 거지. 그냥 저렇게 뇌 빼고 공부하면 수학에 계속 시간 들어가고 그러면 제일 쉬운 거에 제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국탐은 할 시간도 없고 그 뭐 정시로 어떻게 대학 가요? 수시 최저 어떻게 맞춰요? 그냥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게 되거든. 우리가 이렇게 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면서 끝이 보이는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쫙 절약해 줘야 그래야 국탐 공부하고 균형감 있게 성적 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뿐인 수능이고 또 특히나 현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이야. 이걸 운에 맡기지 마세요. 시스템과 합리성에 의존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커리큘럼에 잘 구현화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공부법 특강이야. 자, 이거는 핵심이며 필수예요. 지금 제가 너네한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한 건 정말 일부분을 지금 얘기해 준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구현화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저의 비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이런 거는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수학 수업을 듣고 너네가 국어도 공부하고 탐구도 공부했을 때 공부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냥 수학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친구들. 그지? 그러니까 너네 진짜 인생 걸린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 그죠? 제대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응? 연구개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아? 너네 만약에 몸짱이 되고 싶다 생각했어. 야, 그러면 당연히 운동 시작하기 전에 연구개발 하잖아요. 내가 어떤 운동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뭐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할까? 그 다음에 식단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런 거 연구개발해 안 해? 하죠. 그 다음에 시작하잖아. 너네 만약에 게임한다고 마음 먹어봐. 뭐 너네가 만약에 롤한대. 하지 마. 알겠지? 근데 롤한다 마음 먹으면은 당연히 어때요?
게임 시작 전에 연구 개발해 안 해? 하잖아. OPGG 가가지고 막 뭐 볼 거 아니야. 그지? 아, 내가 어떤 챔프가 승률이 좋은지, 어떤 템 고르는 게 좋을지 연구 개발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작하잖아. 근데 왜 공부는 그냥 해요? 이것보다 하찮아?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너네 공부할 때 일단 공부법 특강은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안 봐.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열심히 봐. 난 그게 너무 속상해, 진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열심히 봐.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냥 사고방식 자체가 어때요? 이미 공부를 못하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안 봐. 그냥 또 사전공략법 바로 가가지고 뭐 배우는 거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지? 그게 왜 그러냐면 너네가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응? 아, 이게 중요하구나. 제대로 인식하는 친구는 앞으로도 뭐가 중요한지 항상 제대로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중요한지 모르는 친구들은 계속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거에만 집중하겠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쫙 벌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벌어지는 거야. 중요하다고 하면 좀 중요한 거구나 생각하고 꼭 보세요. 알겠어요? 그럼 너네가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다 알게 될 것이야.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 마음 먹는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내가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해 나갈 거고 그때 이런 게 필요하고 내가 이런 걸 차근히 하면은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비전과 방식을 정확히 알았을 때 그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법 특강은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지로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진짜 80년대 생각이야. 그때 그냥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열심히보다 중요한 게 잘이에요. 잘해야 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특을 봐야 된다. 우리 왜 하는지 꼭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너네가 그에 따른 비전을 꼭 공유해 줘야 돼. 공감해 줘야 돼.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너네가 생각해봐. 등산하고 있어. 근데 저기 바로 눈앞에 지금 도착지가 막 아른아른 거려. 그러면 니네가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아.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어때? 공부 한 일주일 하면 의문감에 져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그런 생각 들면서부터 열심히 못해. 인간은 그런 존재야. 너네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법 특강은 꼭 봐야 되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네가 이거 볼 필요 없겠다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건 너네가 허접한 공부법 강의를 많이 봐서 그래요. 응? 어떤 강의들 많아. 뭐 수학은 몇 시간 하고 국어는 몇 시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강의들. 아니면은 뭐 기출 문제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수단에 집중하는 강의들. 뭐 그런 것들 엄청 많지 않아? 그지? 근데 공부법 특강은 이런 수단과 계획을 말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수단과 계획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 너네 생각해봐. 몸짱이 되려고 운동한대.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면 매일 운동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월수금 뭐 1시간씩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백수야. 그러면은 매일 3시간씩 할 수 있는 거죠. 계획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그렇지 않아? 내가 국어가 약하면은 국어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탐구가 약하면 탐구 열심히 하겠죠. 그 계획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수단도 어때요? 너네가 당연히 뭐 공부 초반기에는 기출문제 푸는 게 좋죠. 근데 기출문제 풀고 나서 뭐 기출 더 볼지, 아니면은 EBS 풀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수단이니까. 그게 목적이야? 문제 푸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아니잖아. 근데 허접한 공특을 보면 허접한 공부법 강의를 보면 다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의미 없다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근데 제 강의는 본질적으로 달라. 저는
학습이란 무엇인가부터 너네한테 알려준단 말이야. 본질을 너네한테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아, 우리가 공부의 목표, 학습 단계,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구현화할까? 그 다음에 그때 이 마인드, 아,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단계를 잘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너네한테 말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 꼭 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공특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그거 공특을 보시면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좀 나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또 배치고사도 있어요. 너네가 배치고사도 보고 하면은 아,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가 다 나오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학습 단계로 가실 텐데 자, 우리가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용 방식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을 완성하는 공략법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단계를 다 이렇게 밟아 나가면 당연히 그 단계마다 뭐가 필요하겠어? 확인과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 우리가 연습 과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 당연히 어떻다? 기초 문제 푸는 거 중요하다니까.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응되는 연습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사용법 막 공부해. 그럼 너네가 그 사용법 확인할 수 있는 연습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 유기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푼다 한다면 당연히 그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연습 과정이 있어야겠지. 아, 연습 과정이 대응이 되게끔 쭉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여기에 대응되는 공략법 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공략법 과정 첫 번째는 기초지식 과정인데 자, 너네가 중등 개념이 약할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는. 자, 그 다음에 1학년 수학이 약할 수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좀 자기 상황에 맞게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이 너무 급해. 왜 급한지는 나도 다 공감해요. 이해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네가 공부를 그냥 문제를 푼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 많이 풀려면은 빨리 개념을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학 1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너네 진짜 속도를 내고 싶으면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보 뒤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속도가 날 수 있어. 너네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앞에서 시작하면은 계속 공부할 때마다 불편할 거야. 수학원 배울 때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있어. 이거 필요 없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러면은 공부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지. 제발 괴롭고 힘들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세요. 알겠지? 제가 봤을 때 너네가 수학이 4등급 이하면 무조건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이하면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너네가 그렇게 채워 나가야지 속도가 나지. 그냥 마음만 급하다고 바로 수학원 해야지. 바로 문제 풀어야지. 제발 그러지 마.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잘 채워야 되고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얘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네가 당연히 튜토리얼 고등학교 1학년 지식을 정리하는 수업이긴 한데 그것만 가르쳐 주진 않아. 어쨌든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하면 이게 쉽잖아요. 그 쉬운 거 가지고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수 있거든. 쉬운 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원래 학습하기가 좋아요. 응? 너네 이 사용법 공부할 때 미적분으로 사용법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사용법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고1 수학으로 학습하는 게 좋지. 왜냐면 미적분은 일단 지식 자체가 힘들어. 그 힘든 걸로 사용법을 막 공부하다 보면은 사용법이 보이지 않아. 지식이 너무 빡세서. 그러면 공부의 의미가 없잖아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니야. 쉬운 지식 가지고 너네가 이 사용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 너네가 만약에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이야? 필수야, 필수. 알겠어요? 이걸 공부해서 우리가 고1 지식도 챙기고 사용법의 기본도 챙긴다. 이렇게 너네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그렇게 너네가 준비 작업이 되면 브리핑이나 튜토리얼로 기반을 닦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능과 관련된 지식을 채울 필요가 있겠죠? 자, 개념 공략법을 공부해야겠다. 자, 위에도 적혀 있지만 개념을 개념답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진짜 필요한 거 위주로. 그 다음에 너네가 그 지식을 정확하게 또 익히기 위해서는 기본 문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때 필요한 적절한 기본 문제까지 아주 하나씩 하나씩 잘 배치했으니까 너네가 개념, 그 다음에 기본 유형 이 두 가지를 학습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떻게 이 과정들을 제대로 공부할 것인가 과정마다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예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까지 개념 수업이야. 제발 혼자 풀려고 하지 마. 알겠죠? 내가 설명 듣고 그 다음에 교재에 들어간 문제 설명까지 다 보는 게 그게 개념 수업이야. 응? 그걸 네가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건 제가 따로 제공한다니까. 특히 개념 공략법은 애초에 PDF도 달려 있어. 기초 문제 PDF 달려 있으니까 그걸로 훈련하면 돼, 안 돼? 그걸로 훈련하면 되잖아. 응? 근데 왜 자꾸 제 설명 안 듣고 혼자 문제 풀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도 쭉 그냥 설명 듣는 거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너네가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복습하면서 이제 연습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PDF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너무 문제풀이에 미쳐 있어. 처음에 배울 때는 잘 배우는 거에 집중해. 그리고 개념 공략법을 너네 복습하기 좋게 단원마다 서머리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거 너네가 해야 되거든. 작년까지는 제가 개념책에 뭐 서머리 같은 거 안 넣어놨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이 혼자 이렇게 목차 보면서 복습하라고 얘기했더니 또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했어. 그래서 너네가 좀 지속적으로 복습하기 좋게 그렇게 목차도 잡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너네가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PDF로 연습하면 기본기 정도는 훈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네 이런 개념 공략법 공부할 때 제가 돌파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돌파구는 같이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고1 수학이랑 그 다음에 수원 수투 한 권에 정리한 책인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 그 정리가 잘 돼 있는 거 사용하면 너네가 훨씬 더 유기적으로 개념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야, 너네 왜 개념 공부가 힘들어? 자꾸 까먹어서. 이게 생각보다 양이 방대해요. 그죠?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부한 다음에 수학원 공부하다 보면은 고1 수학 다 까먹고 수투하다 보면은 수원 까먹고 뭐 그게 문제야. 그지? 우리가 요약서가 그래서 필요해요. 이 요약서를 너네가 옆에 끼고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튜토리얼 공부한 다음에 개념 공략법 수학원 공부할 거 아니야. 그때 고1 수학 복습 안 할 거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튜토리얼을 너네가 다 다시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너네가 수학원 끝나고 수투할 때는 이걸로 복습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너네가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걸로 다시 한번 쫙 돌려가면서 그렇게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너네가 도대체 몇 번 반복한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 두세 번 정도는 반복했어. 이미 충분히 기억에 남아있다.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요약서가 중요한 것이야. 이거 필수야. 개념 공략법 공부할 때는 같이 세트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끼고 가면서 복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억 속에 남겨놔. 그러면 너네가 훨씬 더 편안하게 개념 공부를 끝낼 수 있을 것이야. 알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근데 지식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식 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식 쌓는 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 단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 사용법 단계의 첫 번째가 사전 준비거든.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필수예요. 왜냐면 이걸 안 들으면 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이 이후의 과정에서 제가 사전 준비해서 알려준 건 다 알고 있다 가정하고 수업하기 때문에 너네가 이 친구는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너네가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거는 꼭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사전 준비해서 이걸 다 공부하거든. 개관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너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부분에 집중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전체에 집중하거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뭐야? 목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무엇을 배우는지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잖아. 이거 너네 뭐 배우는지 사실 정확하게 와닿지 않잖아. 그 그림을 너네가 정확하게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를 한번 훑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 과정의 중요도를 분명히 알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도 제가 설명해 줬으니까 알 것 같죠? 그죠? 여기에서는 뭐 공부한다? 자, 우리가 일단 이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자, 사고 과정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고 과정을 너네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를 너네가 분명히 아셔야겠죠. 그죠? 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쫙 개관해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관한 걸 기반으로 다음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거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때? 틀은 잡혀 있으니까 점차 선명하게 채워나간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 준비 너무 중요한 수업이고 시그니처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사전 공략법이 시그니처다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 알겠어? 그리고 제일 열심히 수업했어, 실제로. 정말 초보자가 제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낯설지 않게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수업했거든요.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너네가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큰 틀을 잡으면 구체화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사용법에 집중하면서 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된 게 필수 유형 공략법이야.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수험생은 지식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바로 이쪽만 다뤄가면서 문제를 풀겠어요. 그러면 너네가 너무 낯설다 생각하고 벽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중간자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단계 수업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고 과정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알고 있는 실전 개념과 조화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사고 과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4점 중요한 유형까지 정리할 거기 때문에 필수 유형 공략법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야. 알겠어요? 너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만 보고서 필수 유형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필수 유형과 내가 생각하는 필수 유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4점짜리 필수 유형 얘기하는 거야. 4점짜리 난도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유형, 그걸 제가 필수 유형 이렇게 지칭하는 거지 쉬운 문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네가 그냥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다 강사님들의 실전 개념 수업 있잖아. 거기 들어가 있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다는 거야. 배우는 건 완전 달라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실전 개념 배우고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줄까? 너네 등차 수열 그래프 공부한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등차 수열 그래프 그렸어. 뭐 할 건데? 그 그림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림 그리면 바로 답이 그냥 저절로 나와? 아니야. 적어도 거기서 어떻게 등식을 만든다, 부등식을 만든다, 등식, 부등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는 다 빠져 있어. 그냥 지식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너네 그렇게 배우잖아? 그러면은 수업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지. 근데 막상 본인이 문제 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너네가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실전 개념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중심에 놓고 얘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겠지. 실전 개념 가지고 뭐 할 거냐. 근데 그걸 지식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정리할 수 없잖아. 큰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큰 생각이 중심이 돼서 이런 지식들을 쓸 수 있다. 의미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걸 너네가 배웠을 때 모든 수학 문제가 다 똑같구나. 이런 게 보이게 되는 거야. 뭔 소리냐면 제가 필60 작년하고 많이 달라요.
작년에는 실전 개념 설명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간단한 내용 설명 그리고 문제 위주로 구성했는데 올해에는 실전 개념 설명도 잘 들어가 있을 뿐더러 필수 유형마다 그러니까 너네 삼각함수 활용, 등차 수열, 그래프 그리기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필수 유형마다 제가 사전 준비해서 공부한 사고 과정을 다 그려놨어.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펼쳐 나가는 것이야. 이 문제는 이 사고 과정 중에 무엇이 강조되는 것이야. 그런 거를 다 도식화해서 넣어놨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그렇게 유형 정리 한번 하잖아?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 결국에 여기서 배우는 5가지 문제풀이 단계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구나. 문제가 다 똑같은 거네.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어때? 수학이 쉬워지는 거죠. 우리 초보자들은 다 달라 보일 거 아니야.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야? 문제가 낯설어요. 막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지 않아?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시각을 통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아, 다 똑같은 거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 어차피 지로함이나 삼각함수나 다항함수나 함수인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해져 있고 사고과정 정해져 있고 그냥 다 똑같은 거 푸는 거였는데 내가 그냥 다 쪼개서 보고 있었구나. 이 필수 유형들이 사고과정으로 통합될 수 있는 거였구나. 그걸 너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2등급에서 3등급 혹은 가끔 운이 안 좋아서 뭐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이 1등급인데 내가 한번 쭉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필류공 공부에도 의미 있죠. 1등급 친구들이 들어도 사고 과정은 충분히 배울만 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추천 등급 때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당부하는데 제가 이거 수업할 때 기본 개념 설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개념은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사전 준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전 준비 본 사람이 필류공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순서대로 가는 거지. 그냥 대뜸 이거부터 듣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개념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거 공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지킬 거는 좀 지키면서 공부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망의 사전공략법 수업이 있는데 자, 사전공략법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우리 친구들이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3등급인데 사전공략법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일단 사전 준비 몰라서 못 듣고요. 그 다음에 들어도 어차피 어려워서 포기하게 돼 있으니까 제발 순서대로 순서대로 가죠. 자, 그래서 우리 사전공략법은 이제 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수 유형을 저희가 사고과정 중심으로 정리해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다 똑같은데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거를 딱 통합할 수 있겠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한번 다 모아보는 거야. 수학 문제라는 게 뭐 수열이든 함수든 도형이든 그냥 이 사고 과정 하나로 다 푸는 거구나.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너네가 한번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수준이 낮으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냥 단원별로 다 쪼개서 뭐 난도별로 다 쪼개서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게 돼 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것들을 다 한데 묶어 결국 수학 문제다라는 통합에 도달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너네가 그걸 이제 사전 준비해서 공부한 거 기반으로 완성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너네가 일단은 요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사고과정 적용해 보니까 유형별로 다 똑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 수학 문제는 하나니까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그 통합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선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응? 너네는 지금 지로함은 지로함, 삼각함수는 삼각함수, 수열은 수열 그렇게 문제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통합한다고 해서 너네가 바로 통합이 되겠냐고 제가 통합을 알려준 거지. 그걸 이제 너네가 실제로 연습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그런 짜잘짜잘한 주제가 아니라 진짜 사고 과정의 절차에만 의존해서 고난도 문제를 바라봐 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너네가 이제
나도 문제가 하나로 보여. 이런 경지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수학이 완성되는 것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공략법 코어 테마는 그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본인 스스로 훈련하고 윤구한테 점검받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수업은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때 우리 학생들은 그 조건을 이해하고 싶어 해. 그래서 너네가 킬러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조건을 이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사전공략법에서 배운 절차를 따라가는 게 먼저거든. 그 절차로 너네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조건의 이해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간 이해도로 정답에 도달하는 게 순서인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조건 보자마자 알고 싶다. 이 욕망에 휩싸여 있단 말이야. 그걸 저와 함께 고쳐야 돼요. 그것만 너네가 잘해도 킬러 문제 별거 없는데? 절차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꼭 수업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절차의 힘은 너네가 혼자 스스로 깨닫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연습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끝난 거죠. 너네가 봐도 끝난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완성이 되는 끝이 보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문제만 풀다가 언젠가 완성되겠지? 막 이러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뚜벅뚜벅 하나씩 하면은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야 너네가 스케줄도 관리하고 그래야 너네가 시간도 안배하고 그럴 거 아니야.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플러스 알파로 문제 구성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까지는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만든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한데 거의 대다수는 기출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론도 이제 고난도 킬러 기출이 있죠. 그죠? 뭐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일반론은 수학 1, 수학 2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단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모두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미적도 들어가면 참 좋은데 미적 넣으면은 이제 확통기하가 못 들으니까 제가 수원, 수투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좀 구성했고 여기 킬러 기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킬러 기출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쉬운 기출도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또 겁먹지 말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다는 거야? 얘는 엔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이제 뭘 구분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야, 이게 기출문제냐, 엔제냐, 뭐 모의고사 문제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문제는 어차피 수단인데. 그래서 우리 너무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다들 원하니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출, 사전공략법 일반론은 기출이 8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자작이 20인데 자작은 좀 어려워요. 훈련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엔제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과목별로 조금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수원 수투는 엔제가 맞아. 왜냐하면 여기서 기출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죠? 필류공, 그 다음에 사전공략법 일반론 여기서 기출 공부하면 너네가 봐야 되는 중요한 기출은 다 공부한 거야. 다 공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엔제 훈련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미적기하 확통은 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필류공에서 조금 쉬운 기출 다룬다 생각하시면 돼. 4점 쉬운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난도 4점 기출문제 공부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 코어 테마 좀 고난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절차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출 50, 그 다음에 엔제 50이 있어요. 미적 친구들은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알겠지? 얘도 어렵고 죽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 사전공략법 코어 테마 좀 난도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고요. 대신에 이제 확통하고 기하는 원래 과목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그치? 특히 확통은 과목도 어렵지 않은데 애초에 시험도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잖아. 그죠? 물론 사람마다 난도는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확통하고 기하는 상대적으로 얘가 좀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기하는 뭐 그래도 좀 난도 있게 공부하는 게 맞으니까 미적과 확통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과목에 맞게끔 밸런스 있게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뭐 공부하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너네가 이렇게 쭉 공부하면
좀 총정리가 필요한데 총정리가 힘들어.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그 총정리가 마무리 과정으로 이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피날레라고 해서 제가 사고 과정 정립 다시 한번 이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코어 테마, 그해 나올 것 같은 코어 테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본 수업이고요. 자, 저희가 파이널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모의고사도 있단다. 그래서 우리 피날레 모의고사 해가지고 우리 6월, 9월 모의고사 볼 거 아닙니까? 자, 그거 반영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 거, 의미 있는 거 이런 주제들 딱 통합해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연습할 수 있게 파이널로 준비하니까 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메인 수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메인 수업이 어쨌든 제일 중요해. 너네가 사전 준비, 필류공, 사전공략법 일반론, 코어 테마, 그리고 마무리 피날레.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메인이고 이거 하는 게 이제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연습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너무 다른 과목에서 할 게 많아. 그러면 수학의 시간을 마음껏 투자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좀 빼야 되는 게 있는데 뭘 빼면 되겠어요? 연습을 빼요. 이걸 공부하고 복습하는 게 그게 공부지 너네 혼자 문제 푸는 건 사실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여유가 된다면 연습을 거치면서 가는 게 좋잖아. 그죠? 우리가 연습 과정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상당수의 기출을 소비하기 때문에 필류공, 그 다음에 사전공략법 일반론, 그리고 코어 테마 하면 볼만한 기출, 뭐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 중에 상당수는 이미 다 학습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꼭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그래도 연습한다면 어쨌든 기출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본교재에서 사용하지 않은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혹은 좀 옛날 문제 있죠? 옛날 문제 중에서 의미 있는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관학교, 그 다음에 경찰대, 그 다음에 고위 기출이 또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쪽에 좀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저 같으면은 사설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거 풀 것 같아요. 훨씬 밸류가 좋아. 훨씬 의미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출이 중요하니까 내가 연습할 수 있다면 이걸로 연습하면 되겠다. 그럼 너네가 이제 기출구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두 개로 쪼갰어요. 왜냐면 수학 문제가 좀 달라.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는 그냥 다른 거야. 너네한테 요구하는 능력치 자체가 달라. 쉬운 문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뭐 그거 물어보는 수준인 거고 어려운 문제는 사고 과정이 잘 잡혀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 권에 넣으면은 그게 잘못된 거야. 한 권에 넣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기본 유형 그 다음에 필수 유형 중에서도 난도차는 있어요. 야 너네 삼각함수 활용 필수 유형이죠. 4점으로 꼭 나와. 근데 난도가 다 똑같아? 다르지. 쉬운 삼각함수 활용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너네 등차 수열도 시험에 꼭 나오죠. 그래프 그려가면서 부호 변화 보는 거 나오거든. 근데 난도 다 똑같아? 달라요. 달라. 함수의 극한으로 미정계수 구하는 거 어때요?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도에 의해서 조금 쉬운 거에 속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네가 좀 알아먹기 좋게 얘기하면 어려운 3점, 쉬운 4점 뭐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뭐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개념 공략법 학습하고 난 다음에 PDF까지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코어 테마가 있다. 이 친구는 당연히 사고 과정이 필요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필류공 정도는 공부하고 나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류공 공부하고 나서 학습한다. 이렇게 방향 잡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저 이미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내가 진짜 기출문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어 하긴 하잖아. 그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변화구가 준비가 돼 있어. 우리 변화구는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변형돼 있는 거야. 숫자 변형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문제인지 모르게 변형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밸류가 좋은 책이야. 이거 진짜 강추한다. 왜냐면 지금 수능 자체가 어차피 기출 변형 문제들의 모음이잖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죠.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 너네가 이 변형된 거 연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치 있는 공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어느 정도 기출 공부가 돼 있다면 와 진짜 이건 추천한다. 그죠? 꼭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소식. 기아는 기출 변형을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좀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기아는 제가 구입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진짜 저의 어떤 의지나 의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만들어. 그럼 제가 다 만들어야 되거든. 와, 그거는 너무 가혹하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숫자 변형만, 기아는 숫자 변형만 제가 PDF로 제공해 줄게요. 알겠죠? 숫자 변형 정도는 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걸로 제공할 테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뭐 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응? 주는 게 어디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 과목은 알차게 이제 교재가 구성이 돼 있고 기하만 좀 이거는 PDF로 할게요. 나머지는 다 기하도 정식 교재로 출시가 되거든. 얘만 좀 양해할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구가 세팅돼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위권 엔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공부하기 참 좋은 그런 이제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쉽지 않게 그렇게 적정한 난이도로 세팅이 돼 있어요. 와, 이건 진짜 강추한다.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쭉 이제 나와 있는 엔제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상위권 학생들한테만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풀만한 게 없어요. 엔제 풀다 보면은 병 느껴. 그 다음에 기출은 또 내가 풀어봤던 거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애매해. 그렇다고 뭐 센 수학 풀 수도 없고 1품 풀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 풀 게 없어. 2등급 때 친구들이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야. 일단 꾸준히 연습하라는 의미로 교재 이름은 루틴이고요. 루틴 엔제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가 세팅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다? 필수형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류공 공부한 다음에 연습하면 참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수형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뭐 지금 정확한 문제 수까지 딱 정한 건 아니지만 300개 정도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돼. 300문제가 들어가 있는 엔제는 제가 본 적은 없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교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대비하기에도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어떻다는 거야? 루틴 미니 모의고사가 잘 준비가 돼 있다. 이거는 왜 의미가 있겠어? 너네 단원별로 나눠놓으면 잘 풀다가 섞어놓으면 못 푸는 사람 많죠? 그쵸? 문제 인식이 안 돼서 그래. 우리가 문제 인식 연습할 수 있게 모의고사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공략법 일반론 가는 게 순서가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바빠. 그러면은 뭐 이거는 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2개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엔제도 있다. 너네가 이제 사전공략법 코어 테마까지 다 했어. 나 이제 진짜 수학 마스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진짜 마스터인지 가짜 마스터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노하우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전공략법을 더 높은 수준에서 정리하면서 이거는 제가 정리도 따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략법 수업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자작 킬러로 구성돼 있다. 뭐 그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킬러 문제 한 150개, 200개를 연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니까 내가 노하우 이제 여기서 정말 마스터가 됐는지 확인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시간 안에 구현을 할 수 있는지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체크 포인트가 모의고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볼륨 1하고 볼륨 2는 뭐 2026인데 뭐 2026이나 2027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문항 배치 보면서 뭐 22번이 뭐 점화식이고 어쩌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제 더 이상 22번에는 수열 안 나오고 뭐 그래요? 그딴 게 어딨어. 그러니까 너네가 다양하게 연습하기 좋아. 그리고 제가 작년 거긴 하지만 문항 배치를 거의 랜덤으로 해놨기 때문에 뭐 너네가 이제 새로운 2027 준비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어려워. 그리고 너네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문제들이 꽤 많아.
진짜 사고 과정을 딱 적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왜냐면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사실 사고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이런 거 풀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과거의 은은한 기억, 그 은은한 기억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개작살나게끔 모의고사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상위권 친구들 본인이 진짜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강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 3도 있다. 그죠? 2027.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가 지금 2025년 11월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내년 한 6월 뭐 이 정도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때 가서 제가 이제 또 출시할 때 뭐 어떻게 구성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선입견 없이 공략법 적용할 수 있는지 너네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니까 이거는 좀 강추할게. 그러니까 노하우는 너네가 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 왜냐면 바쁘니까. 제가 여기는 필수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바쁘면은 뭐 스킵할 수 있어도 이거는 너네가 만약에 상위권이면 필수적으로 연습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하나당 2만 원인데 6개씩 들어가 있어요. 모의고사 6회가 2만 원? 기적의 가격이야. 감사하게 푸세요. 알겠죠? 이거는 진짜 저한테 감사해 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습까지 할 수 있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컨텐츠 제가 제공해 주는 거니까 좀 열심히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연습이 끝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뭐 혼자 할 게 없어, 얘들아. 응? 뭐 이 연습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긴 한데 필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 그냥 공부할 때는 같이 하는 거야. 원래 그게 정상이지 않아? 제가 물론 이제 수능 준비할 때는 뭐 다행히도 뭐 운이 좋게도 수능보다 제 능력치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잘 봤어요. 근데 제가 회계사 준비할 때나 디트 준비할 때 저는 진짜 강사한테 의존했거든. 그리고 강사가 그냥 너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응? 성인 시험 강사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 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진짜 같이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근데 왜 수능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혼자 하는 것의 가치 저는 중요하게 보지 않아. 혼자 하는 거 별 의미 없어. 같이 하는 거야. 너네는 같이 하고 복습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부족할 수 있는 걸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컨텐츠로 제공해 주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하는 느낌으로 공부해 나갔을 때 그게 의미 있는 수업이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항상 2인 삼각이라고 생각해. 학생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걸어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너네가 자꾸 왜 공부에 힘이 빠져? 뭐 A라는 문제집을 풀어. 근데 이거 푼다고 잘 될까? 의문감이 들거든. 그럼 당연히 힘이 빠지죠. 그 다음에 B 문제집을 사. 그거 좋다 그래서 샀어. 근데 또 풀다 보면 또 별거 없죠. 그러니까 너네가 또 혼자 하면 그렇게 힘이 빠져요. 왜 그렇게 의미 없이 공부하냐 이거야. 로드맵이 정해져 있잖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아가시면 돼요. 응? 그렇게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그리고 각각의 수업마다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1강 옆에 PDF로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고 복습하면 되는구나. 또 그것도 너네가 안 상태로 공부해봐.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다 알고 하는 거잖아. 공부가 재밌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야 친구들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이제 공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하면 너네 공부하는 게 시험 보는 게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저는 너네가 이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은 항상 시험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 못 보면 어떡하지? 긴장해서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상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왜 그래? 공부를 뚜렷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네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만 쌓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장에서 그 경험치가 점수로 될지 점수로 안 될지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힘들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만약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두려움보다는 공부하면서 어때요?
아, 내가 성장하고 있는데? 아, 나 사고과정 열심히 공부한 상태에서 필수 유형에 접목해 보니까 나 문제가 좀 보이네? 나 좀 더 나아지고 있어. 이게 체감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너네가 필수 유형 쫙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 문제 결국에 목적 확인하고 구성 요소 확인한 다음에 기능 선택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에 그래프, 식생성, 식정리 세 개의 큰 사고 과정을 돌려가면서 구현하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그런 킬러 문제조차도 간단한 사고 과정으로 다 풀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접목하면 낯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윤구가 알려준 절차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가 단계별로 체감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너네가 단계별로 체감하면 재밌고 설레죠. 너네가 그렇게 재밌고 설레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제 바람은 이게 다야. 그지? 그래서 우리 2027학년도 애매하게 가지 말자고. 응? 우리 지금 한 큐에 잘 가야 되잖아. 너네가 제가 하는 말 들었을 때 이게 어색하고 잘못됐다 생각할 겁니까? 그건 네 생각이 잘못된 거겠지. 응?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몇몇이 문제만 풀어서 성적이 나왔다 해서 그게 정답이고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너네가 그걸 똑같이 구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시스템의 장점이 뭐야? 반복 구현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너네가 생각할 때 이런 사고 체계 이런 거는 어때요? 너네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의식해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반복 구현화가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러면 저점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야? 고점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야? 아니. 저점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야. 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필요한 거거든. 너네가 이렇게 체계에 갖추면서 제대로 공부해서 진짜 의미 있는 1년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알겠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2인 삼각이라고 얘기했어. 같이 노력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OT 맞춰보도록 할게요.